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일요일 아침 첫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임영웅님의 신곡 발표, 콘서트 소식, 거기에 음악방송, 세계방송사에 등장한다라는 소식까지 그야말로 우리 수호천사님들, 영웅시대분들 너무나 신나버리는 소식들이 겹경사처럼 터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다뤄드릴 내용도 이 겹경사에 한 번 더 추가 겹경사가 되는 그런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씩 말씀드려볼 건데요. 그야말로 임영웅이란 가수에게 푹 빠질 수밖에 없는 행보들과 결과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임영웅님의 음악방송 프로그램 출연 소식에 행복해 하셨고, 더불어서 너무나 기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인데요.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방송 프로그램 출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제2회 용담 청소년 트롯 가요제가 성황을 이뤘다. 대상을 받은 사람이 강서연이라는 참가자인데, 자, 왜 제가 갑자기 제2회 용담 청소년 트롯 가요제, 들어본 적 없는 분들도 계실 만한 이 가요제를 말씀드리느냐? 보이시죠? 제주시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강서연이라는 참가자가 대상의 영예를 얻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대상을 받은 당사자가 어떤 노래를 불렀느냐? 이 트롯 가요제에서 바로 임영웅님이 불렀던 사랑이 이런 건가요? 노래를 불러서 대상을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와, 신기하죠? 임영웅님의 노래를 10대 청소년들이 부른다라는 것도 신기한데, 이게 아무래도 트롯 가요제다 보니까 차기 트롯 가수, 트롯 스타를 꿈꾸는 많은 꿈나무들이 출전한 그런 대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여기에서 대상을 받은 당사자는 임영웅님의 사랑이 이런 건가요? 물론 사랑이 이런 건가요 노래는 임영웅님의 노래가 아닙니다. 사랑이 이런 건가요 노래는 임영웅님의 노래는 아니지만 임영웅님이 불렀던 버전의 멜로디를 가지고 대회에 참가했다라는 거죠. 사랑은 늘 도망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도 사실 원곡자가 따로 있는 노래이지만 임영웅님 버전의 편곡 버전을 많은 대회나 방송에서 부르는 참가자들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참 독특하게도 이번에도 임영웅님이 불렀던 버전의 트롯곡을 가지고 나와서 대상을 차지했다. 굉장히 유의미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20대 청소년들에게도 트롯 분야에서 한 획을 그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제 임영웅님의 신곡이 발매가 되면 EDM송의 초특급 발라드 곡까지 세련미 넘치는 노래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 결론은 어떻습니까? 임영웅이란 가수의 인지도와 팬층이 더욱더 두터워지는 거죠. 중장년층의 아이돌이다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이제는 전 세대를 통합해 나가고 있다라는 더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응원하고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결과들이 대단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이 결과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임영웅 덕에 루게릭병 고통을 잊었다. 미국 할머니 팬의 국내 기부.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바로 수테일러님이죠. 자, 이 수테일러님 유명한 분입니다. 영웅시대 분들 중에서 이 수테일러님을 모르면 간첩이다 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말 유명 인사인데, 루게릭병이 점점 심해지고 계신 상태에서도 임영웅님에 대한 응원을 하며 이렇게 국내에 기부를 하고 있는, 한국 아동을 위해 힘쓰는 수테일러님의 이야기가 사실 지난 26일 날 $1000, 하나 135만원을 기부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그런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의 내용이 다시금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임영웅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병마의 고통을 잊게 되었다. 어떻게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 와중에 임영웅님의 노래로 받은 이 마음을 국내 아동들에게 베풀기로 한 거죠. 그래서 임영웅 이름으로 작은 기부를 시작하게 됐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 임영웅의 이름으로 고국의 아이들에게 기부하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자 자랑이다. 특별한 날에 임영웅에게 선물을 보내기보다 그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어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다.
가수를 응원하는 영웅 시대분들도 임영님화 돼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가수와 팬이 똑같아지고 있는 모습이죠. 참 대단한 영향력입니다. 이런 와중에 손흥민 선수가 임영웅님과 방탄소년단을 뛰어넘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무슨 말인가 봤더니 바로 9월 스타 브랜드 평판 결과가 나온 것인데 이 결과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 쭉 한번 살펴보니까 실제로 이번 9월달 스타 브랜드 평판에서는 바로 축구선수 손흥민 씨가 1000만 평판 지수를 받으면서 압도적인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 왜 이렇게 압도적인 1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축구팀으로 복귀해서 드디어 경기를 가졌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당연히 평판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더 대단한 건 이게 지금 가수 브랜드 평판이 아니라요. 전체 스타들 중에서 집계된 브랜드 평판 지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임영님이 누구를 앞서고 있습니까? 바로 방탄소년단을 앞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에서 지금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와 블랙핑크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치고 있는 아이유씨까지 압도하면서 임영웅님이 손흥민 선수 바로 뒤에 위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 기록 아닙니까? 물론 임영웅님이 스타브랜드 평판에서 1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땐 10월 달에는 압도적인 1등을 할 것 같아요. 제가 감히 예상해보자면 트롯 가수, 전체 스타 이 세 가지 항목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10월 달에 압도적인 1등을 하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로 임영웅님의 신곡 앨범이 발표가 되고 음악 방송을 휩쓸리면서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며 엄청난 스밍 결과가 터져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10월달 브랜드 평판에서는 우리 임영웅님이 1등을 하지 않으면 과연 누가 1등을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될 정도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전국 투어를 하는 임영웅 사랑의 진짜 뮤직비디오도 1900만 뷰를 돌파하여 이제 2000만 뷰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연일 보도되는 이 기사의 내용들이요. 정말 어마무시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도 곧 있으면 2000만 뷰를 돌파하죠. 지금 이 노래 뮤직비디오가 나온 지가 2022년 5월 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하고도 시간이 좀 더 지났지만 이 기간 동안 무려 2000만 뷰에 가까운 조회수를 달성한 것이 바로 임영웅님의 뮤직비디오 파워입니다. 심지어 이건 타이틀곡도 아니죠. 수많은 10곡이 넘는 앨범 노래들 중에 한 곡일 뿐인데 그럼에도 이 노래가 뮤직비디오 2천만을 바라보고 있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추석 기간 동안 달성한 대기록을 제가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아니, 소씨, 임영웅님이 추석 기간 연휴 동안 잘 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록이 있길래 지금 임영웅님이 대기록을 추석 기간 동안 세웠다라고 말을 하느냐? 그런 게 있느냐? 자, 당연히 그런 엄청난 대기록이 존재합니다. 자, 어떤 대기록일까요? 바로 임영웅님의 시청률 파워입니다. 시청률? 무슨 시청률 말하는 거죠?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자, 제가 어제 아침 아주 이른 시간대에 제가 유튜버 중에 유일하게 정리 분석해드린 내용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G.O.D 콘서트를 압도한 임영웅님의 KBS 단독쇼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추석 빈자리를 가수 김호중 씨와 송가희 씨와 G.O.D가 채웠다. 안방을 달군 콘서트라는 기사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 알고 보니 추석 때 각 방송사에서 정말 많은 단독쇼, 콘서트를 했구나. 사실 KBS 단독쇼가 우리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단독쇼이지만 이 TV조선에서 김호중 씨와 송가희 씨를 앞세워서 이렇게 단독쇼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자, 김호중 씨, 안방 콘서트 종편 방송사 시청률 1위를 달성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물론 종편 방송사에서 1위를 차지한 것도 대단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 수치를 찾아보면요. 자, 어느 정도냐? 1부는 3.128%, 2부는 3.846, 3부는 2.865. 결국 2부에서 기록한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청률로 거의 4%대에 다다릅니다. 추석 기간 내에 했던 예능 방송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시청률이었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한가위 추석에 특히나 김호중 씨 팬덤분들은 많이 열광을 하셨을 텐데, 자, 3.846 굉장히 높은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송가인, 정미의, 홍자가 나오는 바로 이 방송이었죠. 시청률 3.3%를 기록했어요. 바로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서 각각 진선미를 차지한 송가인, 정미의, 홍자가 꽃이라고 하는 이 공연 무대로 다시 똘똘 뭉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9일 TV조선을 통해 이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고 시청률이 약 3.3% 정도 달성을 했어요. 3년 만에 뭉친 트롯 퀸들이었다. 풍성한 추석 선물 같은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청률도 대단하지만 결국 김호중 씨가 달성한 이 3.846%대 시청률이 굉장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수호 씨는 김호중 씨 시청률이 대단하다라고 지금 홍보하는 거냐? 오해하실 영웅시대 분들 계시면 안 됩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어떠한 논란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기사에 나와 있고 결과가 입증된 수치를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호중 씨도 송가인 씨도 정미애 씨도 홍자 씨도 전부 다 각 팬덤분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큼 높은 시청률을 달성해냈다. 자, 그런데 이 객관적 수치로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비교해보니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의 KBS 단독쇼 혹한마저 녹여버린 임영웅의 인기는 무려 16.1%였다. 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G.O.D 콘서트 때의 시청률도 굉장했지만 임영웅님의 단독쇼 시청률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어요. 아니 우리 가수들도 충분히 공중파에서 방송했다면 저 정도 나올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영웅님의 바통을 이어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G.O.D가 한 자릿수 때 시청률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 시청률도 분명히 대단합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의 단독쇼 시청률은 16.1%예요. 그리고 보셔야 될 것이 이 김호중 씨와 송가인 씨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G.O.D 이 세 가수의 공통점은요. 전부 다 추석 당일날 이 콘서트 방송이 방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추석 때 제사 다 마치시고 TV 앞에 도란도란 모여 앉아서 이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했다라는 건데 임영웅님이 같은 입장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임영웅님의 콘서트는요. 지난 26일 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 12월 26일입니다. 근데 이날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에요. 근데 그날 저녁 9시 15분부터 방영했던 이 방송 프로그램이 16.1%를 달성한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단독쇼 내에서도 임영웅님의 이 시청률은 같은 단독쇼를 한 선배 가수님들도 압도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추석 당일날 방송한 김호중 씨, 송가인 씨, 그리고 홍자 씨, 정미애 씨, G.O.D까지 다 추석 당일날 방영을 했는데 비교가 안 되는 한 자릿수 시청률. 더불어서 임영웅님은 12월 26일날 굉장히 애매한 날짜에 방송을 했던 단독쇼임에도 이런 수치가 나왔다. 만약 이 세 가수들이 같은 조건, 추석이 아니고 12월 26일이고 KBS에서 공연을 했다라고 하면 과연 저 수치 가능했을까요? 아티스트 임영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이치는요.
가수 팬들 간에 분란을 일으키려고 드리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다 대단한 시청률이에요. 다만 이 브랜드 평판과 같은 겁니다. 지금 여기에 5위, 6위에 랭크된 뉴진스와 블랙핑크의 610만, 580만의 평판 지수가 낮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이 100위권에 있는 가수들 70만대의 평판 지수하고 비교해보면은 거의 9배, 10배 차이가 나는 평판 지수를 가진 가수들입니다. 하지만 위에는 그 위에가 있죠. 그런 대단한 가수들보다 앞서고 있는 게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시청률, 그 누가 깰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가수가 단독쇼를 방송에서 한다 해도 이런 시청률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하게 나훈아 선생님만이 최초로 KBS 단독쇼를 방송했을 때 임영웅님보다 앞섰던 시청률을 달성했을 뿐 그 이후로 그 누구도 저 시청률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임영웅님의 이번 음악방송 프로그램 출연 시 시청률 어마무시하지 않겠습니까? 대단하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냥 아주 축제 상황이죠. 그런데 소씨가 당초 예고해드렸었던 이야기가 고스란히 나와서 저도 참 그 내용을 보면서 아주 그야말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들어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바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미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예상을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우선 임영웅님의 이 음원 성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안 드릴 수 없죠. 왜냐? 인생찬가 노래가 1500만 스트리밍을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인생찬가 1500만 스트리밍 돌파를 먼저 말씀드리느냐? 임영웅님의 이 노래 가사가 오늘처럼 딱 들어맞는 경우가 흔치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영웅님의 이 노래 인생찬가를 보면 영원한 순간이여 뭐 이렇게 쫙 나오지 않습니까? 찬란한 순간이여 영원하라. 찬란한 순간이 임영웅님에게 있어서는 아마 미스터트롯 우승 진에 등극했을 당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찬란한 순간이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지금 그 찬란한 순간이 이어지고 있다. 전 이게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500만 스트리밍 돌파. 지금 임영웅님의 음원 영상 하나가 가지고 있는 스트리밍 조회수만 1500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수? 절대 흔치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고 있지만 오죽했으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대표인 방시혁 대표가 야, 정말 임영웅이란 가수는 국내에서만큼은 승부를 보기가 어렵구나.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파워는 아주 강력합니다. 자, 이 강력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 이제 뽐낼 수 있는 자리가 소시 예상처럼 마련이 됐죠? 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10월 9일날 컴백하여 음악방송 출격한다. 아, 정말 난리가 났죠? 소시가 예측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야, 이렇게 음악방송 출격까지 오늘 오전에 확정을 지으면서 영웅시대분들 지금 뭐 대축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쭉 살펴보면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내용을 아마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보셨겠지만 소시만의 또 찾아낸 소스가 엄청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들어주셔야 돼요. 자, 9월 30일 소속사 물고기 뮤직 직접 소속사에서 발표했습니다. 임영웅님은 10월 9일 새 디지털 싱글 앨범 발매와 동시에 12일부터 M 카운트다운, 14일 MBC 쇼 음악 중심 각종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확정입니다. 확정. 예고, 예정이 아니라 확정이라는 거죠. 제가 분명히 예전부터 임영웅님의 신곡 발표되면 분명히 음악방송 출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활발합니다.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경우 예전 이 무지개를 부를 때 사실 많은 음악방송에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팬서비스 차원이었습니다. 이 브레이크 댄스 타임을 선보이기 위해서 임영웅님이 영웅시대분들을 위해서 직접 출연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무지개라는 노래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처럼 타이틀곡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노래를 가지고
음악방송에 나온 건 임영웅님이 팬분들을 위한 팬 서비스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번에는 그 이야기가 다릅니다. 앨범 발매와 동시에 2, 3일 만에 바로 M 카운트다운과 쇼 음악 중심까지 연속 음악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확정지었다라는 건 굉장히 이야기가 달라요. 쉽게 말해서 본격적인 임영웅님의 앨범 홍보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임영웅님이 음악방송 출연 프로그램 확정 소식에 굉장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추가적인 소식입니다.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 뮤직 측은 임영웅이 신곡 발표 이후에 음악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맞다. 10월 9일 신곡 발표 후 12일 엠넷 M 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MBC 쇼 음악 중심, SBS 인기가요까지 무려 3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확정 지은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스타뉴스에서 단독 기사가 올라오면서 이 내용이 일파만파 번져 나갔죠. 그래서 보면은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영웅님의 이 방송 출연이 많았던 활약상 조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임영웅님의 이 음악방송 프로그램 스타뉴스 취재 결과 M 카운트다운과 MBC 쇼 음악 중심, SBS 인기가요까지 전부 다 나온다라고 확정이 됐죠. 자, 그렇다면 정확한 날짜가 언제가 되겠느냐. 자, 12일 날 M 카운트다운은 확정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쇼 음악 중심 인기가요 이 방송 프로그램에는 바로 출연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날짜 쇼 음악 중심 같은 경우는 14일로 확정이 추가적으로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오전에 올라왔었던 기사에는 그냥 연달아 출연한다 라고 되어 있었지만 이때는 M 카운트다운에 대한 이야기만 확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소속사 공식 발표를 통해 지금 12일 M 카운트다운 그리고 14일 MBC 쇼 음악 중심 이렇게 확정을 지은 겁니다. 지금 지난 9월 26일 신곡 발매를 예고하며 음악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고 신곡 공개 6월 5일 발매한 두 번째 자작곡 모래알갱이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팬들의 기대를 부족함 없이 충족시켜왔던 임영웅의 신곡이 어떤 보컬과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지 아주 강력한 호기심이 모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M 카운트다운 언제 방영을 하느냐? 평일 목요일 날 방영을 합니다. 그리고 인기가요 일요일 날 방영을 합니다. 쇼 음악 중심 토요일 날 방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10월 달력을 안 볼 수 없죠. 10월 달력을 잘 살펴보면요. 자, 보면은 임영웅님의 신곡 발표가 10월 9일 날로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0월 달이 굉장히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냐? 보면은 8일 날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미우새 2편이 방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신곡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10월 9일 날 정식 앨범이 발표가 되고 10월 10일, 11일 지나고 나서 12일 날 목요일 날 M 카운트다운 TVN의 M 카운트다운 역시나 엠넷 방송사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주관하는 CJ ENM과 임영웅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M 카운트다운에서 방송 출연을 하는 겁니다. 물론 날짜도 목요일날, 평일날로 확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러한 관계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더불어서 12일날 방영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하죠? 토요일이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토요일 중이 언제죠? 쇼 음악 중심입니다. MBC의 쇼 음악 중심이 토요일날 방영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임영웅님이 확정을 지었죠. 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인기가요. 자, 그렇다면 아니 수호씨 지금 보니까 M 카운트다운을 12일날 확정을 지었고 MBC 쇼 음악 중심은 14일날 확정을 지었는데 그러면 이 인기가요는 언제 하는 겁니까? 자, 보세요. 12일날 목요일날 M 카운트다운
14일날 토요일날 쇼 음악 중심. 그런데 일요일은 뭐 하겠습니까? 인기가요가 원래도 일요일날 방영하는 음악방송 프로그램이었잖아요. 당연히 15일날로 확정이 되어 보이지 않나.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10월 8일날 미우새 2편, 10월 9일날 앨범 발표, 12일날 M 카운트다운, 14일날 쇼 음악 중심, 15일날 인기가요, 그리고 27일날 임영웅님의 콘서트 시작. 와, 10월달이 정말 꽉꽉 들어찹니다. 소씨가 아마 역대급으로 바쁜 10월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살짝, 정말 살짝 의구심이 하나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 자, 지금 보면 임영웅님의 음악방송 프로그램 다 등장하죠? M 카운트다운 등장하죠? 그리고 쇼 음악 중심, MBC 쇼 음악 중심 등장하죠? SBS 인기가요 등장하죠. 그런데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는 M 카운트다운이 목요일, 쇼 음악 중심이 토요일, 인기가요가 일요일. 그러면은 이 목요일하고 토요일 사이에 좀 비는데? 자, 금요일날 뭐가 방영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뮤직뱅크입니다. 뮤직뱅크가 원래 금요일날 방송하는 음악방송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순서대로 따지면 보세요. M 카운트다운 목요일이죠. 뮤직뱅크 금요일, 쇼 음악 중심 토요일, 인기가요 일요일. 그러면 사실 목금토일 이렇게 방영하면 좀 더 효과가 있잖아요. 더불어서 10월 10일 날은 뭐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바로 임영웅님의 라이브 무대라고 할 수 있는 더 팩트 뮤직 어워즈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10월 10일이 가장 임영웅님의 신곡 발표 이후 첫 라이브 무대가 펼쳐지는 아주 기념비적인 무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요일 하루 쉰 다음에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방영되는데 왜 금요일날 방영하는 뮤직뱅크만이 이 음악방송 프로그램들 중에서 유일하게 제외가 됐냐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임영웅님이 My Little Hero,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전달드린 We Are Hero, 바로 임영웅님의 KBS 단독쇼, 그 두 방송 프로그램으로 KBS에게 가져다준 경제적 이득이 엄청납니다. 엄청난 광고 효과와 엄청난 이득을 남겼을 KBS 방송사예요. 그런데 임영웅님은 아침마당 때의 의리를 지키며 출연했었던 뮤직뱅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빵점 상태. 자, 이 빵점 상태가 벌어졌을 때 사실 KBS 기준대로 집계했다라는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각종 언론사와 많은 전문가들도 고개를 가로지으며 이건 아니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발표가 됐죠? 방심이 문제없음 결론. 황당했던 내용인데 제가 이제야 전달해 드리게 됩니다. 이때 보면 방심위에서는요, 3명의 위원장의 만장일치로 문제없음을 의결했다라고 발표합니다. 황당하죠? 사실상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방송위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렇게 당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고 KBS에서도 해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최근에 빵점 사태 또 안 일어났을까요? 또 일어났습니다. 다른 가수에게 뮤직뱅크 점수가 조작성이 보인다, 또 비판을 받았는데 이 빵점 뱅크 사태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일어난 시점에 굳이 임영웅님이 여기 등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뭐 내부적인 판단이건 뭐가 됐건 뮤직뱅크에 출연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방송에서 임영웅님을 보면 더 행복하겠죠. 그런데 만약 또 등장했는데 또 이때 같은 사태 벌어지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의미가 없는 거죠. 물론 음악방송에 등장해서 꼭 1위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정당하게 점수를 받아 정당한 트로피를 받는 것이 가요계의 제대로 된 바람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때 이 황당무계한 사태가 경찰에서도 무혐의가 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무혐의 판결을 냈어요. 이런 음악방송 프로그램 굳이 뭐하러 나가겠습니까? 의미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M 카운트다운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쇼 음악 중심 그리고 인기가요. 자 보세요. 이 세 개 방송 프로그램 시청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땐 시청률 폭등합니다. 근데 뮤직뱅크는 어떻게 됐죠? 맞습니다. 그러한 말이 있죠? 닭 쫓던 게 지붕만 쳐다본다. 맞나요? 지금 그런 상태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결국 자신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건 그건 누구의 선택도 아닌 KBS 뮤직뱅크 제작진의 자신들의 행태 때문이에요. 지금 이런 빵점 상태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임영웅님에게 연락해서 아이고 임영웅씨 왜 M 카운트다운도 나가고 쇼 음악 중심도 나가고 인기가요도 나가는데 왜 우리 프로그램엔 안 나옵니까?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차후에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도 임영웅님의 의리와 신정훈 대표님의 인성을 생각해 본다면 아 그래 KBS만 빼놓고 안 나가기에는 좀 그렇다 라는 생각에서 출연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까지의 행보로는 아이러니하게도 뮤직뱅크만 빠진 채 나머지 음악방송 프로그램은 모두 등장합니다. 이거 KBS 뮤직뱅크 제작진 사태에서 뭘 좀 느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엄청난 슈퍼스타로 거듭나 흥행 돌풍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찬란한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고 있는 임영웅님에 대한 저런 황당무계한 부당대우 이제라도 깨우치고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면 이 슈퍼스타 임영웅님 모시기 절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